자, 북한이 오는 10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지난 2023년 9월 정권 수립 75주년 열병식이 열린 이후로 지난해는 한 해 쉬었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죠. 2년 만에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식을 하면서 평양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제 우리 국방기술 분야에 어떤 새로운 목표들이 제시되고 다음 단계에 어떠한 근촌 양상을 띠고 진화될 것인가를 모두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자위적 전쟁 억제력의 끊임없는 강화를 위한 조선노동당의 미업은 영광스러운 승리적 행로를 줄기차게 이어갈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지난해에는 창건 79주년을 기념해서 기념연회만 열었습니다. 열병식은 하지 않았죠. 열병식 자체만으로는 2년 만에 열리는 거고요. 노동당 창건 기념 열병식은 5년 만에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또 유독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열리는 북한의 열병식, 제가 왜 소개를 해드리냐면요. 관심 있게 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점들이 이번에 우리가 좀 지켜볼 관심 포인트인가요? 일단 첫 번째는 누가 참석하냐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난달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 때 푸틴, 김정은 그리고 시진핑이 한 자리에 모인 모습을 전 세계가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푸틴과 시진핑은 직접 오진 않습니다만 러시아와 중국도 2인자들을 보내기로 했고요. 그리고 베트남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도 지금 참석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남아있는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최고 지도자들이 지금 평양에 모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아마도 반미연대의 장으로 이번 열병식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것 때문에 누가 참석할 것인지가 첫 번째 포인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공개할 것인가입니다. 신무기죠. 그렇죠. 매번 열병식 할 때마다 북한은 신무기를 공개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에도 각종 미사일 그리고 무인기 이런 것들을 공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무기들이 다 전 세계 위협이지만 특히나 한반도 우리나라의 그렇죠. 가장 큰 위협이기 때문에 북한의 무기 수준이 어디까지 왔는지도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딸 주해가 등장할 것인가, 등장한다면 어느 위치에 설 것인가 이것도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주해가 등장할 때마다 주해가 과연 후계자 구도를 밟고 있느냐, 수업을 받고 있느냐, 언제 확정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늘 나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 만약 등장했을 때 어디에 서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역시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러시아와 혈맹 관계를 과시하면서 굉장히 딱 붙어 지냈죠. 그러면서 중국과 약간 멀어지는 듯 하기도 했었는데 다시 또 중국과의 사이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열병식에 과연 어떤 나라의 정상들 그리고 어느 급의 사람들이 오느냐, 그리고 또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면서 알게 된 그 무인기 기술을 얼마나 또 발달시켰을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요즘 어딜 가나 데리고 다니는 이 딸 주해가 이번에도 당연히 나오지 않겠냐. 이 부분도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이 차세대 지도자다 아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열병식에 주해가 같이 또 모습을 드러낸다면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번에 이제 김주해가 만약에 주석단의 위치에 같이 올라선다. 그리고 그 위치가 김정은 바로 곁이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앞으로 이 북한의 차기 후계 구도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열병식은 좀 전에도 앞서 얘기 나왔습니다만 중국, 러시아 등 외빈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하는 그런 열병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해가 같이 오른다라는 것만으로 그리고 그 위치가 김정은과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후계 구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료 화면에 나오고 있는 모습은 지난 9월 달에 김정은이 이제 북한 행사에 참석했을 때 네. 그때의 모습인데
저 때는 김주애가 같이 동행은 했습니다만 공식 행사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저 때만 해도 앳된 모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주석단과 같이 열병식에 참석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2023년도 구구절 행사 때 김주애가 이 주석단과 함께 원론적인 그 열병식을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때 군 장성이 김주애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서 이때부터 김주애가 상당히 주목받는 인사가 되었다라고 했고요. 지금 나오는 장면입니다. 저런 상태의 장면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장면이었는데 당시부터 이 김주애에 대해서 사랑하는 이라는 이런 북한 매체의 표현이 그 다음부터는 존귀한 존경하는 자제분 이렇게 호칭이 계속해서 진화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올해 어디에 쓰고 어떤 방식으로 열병식에 참석하느냐에 따라서 김정은의 차기 후계의 구도가 이 김주애로 좀 방향이 확고해지는 네. 것인가 하는 부분을 관전해 볼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불과 13살이거든요. 13살. 만으로 12살. 자, 김주애까지 관전 포인트 살펴봤고요. 자, 이런 가운데 왕야쥔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요. 북한의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서 오늘 노동신문에 전통적인 친선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아름다운 미래를 공동으로 창조하자. 뭐 이런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당 창건일을 앞두고 공개한 왕 대사의 기고문. 글쎄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최근에 북한이 러시아와 너무 밀착을 하다 보니까 시진핑이 조금 마음이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친해지는 분위기예요. 그 와중에 또 이렇게 기고문까지 올렸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중국 대사의 저런 기고는요. 상대 국가를 고려한 중국 외교 당국자의 현명한 처신이 좀 아쉽습니다. 이건 제가 굉장히 외교적으로 완곡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네. 중국의 외교 상대가 북한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진핑 주석은 이번 달에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대한민국 경주에 와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렇게 노골적으로 북한과의 친선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는 결코 환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더더군다나 우리 국민의 반중 감정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국 외교 당국자의 현명한 처신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 이 반중 감정이 화두가 되어온 지가 벌써 한 10여 년 돼갑니다. 네. 중국이 역사적으로는 동북공정을 하고 또 지리적 군사적으로는 서해에 정체불명의 구조물을 만들고 또 경제적으로는 한한령을 내세우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북한 주재 대사라고는 하지만 저렇게 기고문을 통해서 북중 관계의 노골적인 밀착을 강조하게 될 때 우리 국민의 반중 감정은 더더욱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세심한 그리고 현명한 외교적 고려와 처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